그러니까 화학을 외운다기보다 철저하게 이해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쌤이 강의하는 걸 잘 듣고 쌤이 이렇게 이해해야 돼 라고 말해주면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이해를 해주고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현상까지 함께 이해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해 파트가 더 많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써있는 순서대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내용은 물질의 분류입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갖다 놓고 딱 둘로 분류할 거야. 두 가지. 두 종류로 분류할 거야. 첫 번째 종류는 아주 순수한 물질, 순물질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순물질. 순수한 물질은 산소만 딱 산소만. 순수한 산소들만 모아놨어. 순수한 물질이야. 아주 순수한 수소만 모아놔. 순수한 물질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원소로만 된 물질을 순물질 중에 홑원소 물질이라고. 홑원소 물질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O2 이거 산소거든요. 원소가 몇 종류야? O라고 하는 한 종류로만 되어 있죠. 한 종류로만 되어 있는 원소 한 종류로만 되어 있는 저 녀석 홑원소 물질입니다. 홑원소 물질은 당연히 무슨 물질이야? 순수한 물질이야. 산소 순수한 물질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홑원소 물질이 뭐가 있냐? H2 수소 같은 것도 당연히 하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거니까 홑원소 물질로서 순물질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순물질인데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지 않은 순물질도 있어. 예를 들어서 H2O 두 가지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죠. 그죠? H라는 원소하고 O라는 원소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원소가 완전히 화학적으로 빵! 결합해서 완전 새로운 물질이 탄생한 거야. 수소라는 물질 불 갖다 대면 펑 터진다? 산소라는 물질은 불 갖다 대면은 확 불붙어요. 근데 물은 불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불을 꺼트리잖아. 완전 새로운 성질의 어떤 것을 만들어낸 거야. 수소라는 물질과 산소라는 물질이 만나서 완전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또 다른 순물질을 만들어낸 겁니다. 완전 새로운 게 만들어졌을 때 이때 이것을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 화합물이라고 불러요. 화합물. 이런 화합물도 뭐다? 새로운 순수한 물질, 순물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화합물로 된 순물질, 홑원소 물질로서 순물질들도 있다는 거야. 순물질의 반대말은 뭘까요? 뭔가가 섞여 있는 겁니다. 섞여 있는 거. 순수하잖아. 섞여 있어. 네. 설탕물! 네. 설탕하고 물이 섞여 있어. 소금하고 물이 섞여 있어. 이런 섞여 있는 것들을 혼합물이라고 불러줍니다. 혼합물도 두 종류가 있는데 방금 쌤이 예를 든 설탕물과 소금물은 봐봐. 설탕물을 만들었어. 설탕물이 이렇게 있어. 왼쪽 부분에 손가락을 찍어서 먹었어. 마셨대. 달죠? 오른쪽에 찍어 먹으면 어떻게 해? 둘 다 달겠죠? 무슨 말이냐면 설탕을 내가 넣어서 설탕물을 만들면 설탕이 곳곳으로 골고루 퍼져가지고 모든 부분의 맛이 다 단맛이 납니다. 소금물도 마찬가지야. 소금을 딱 집어넣으면 소금이 골고루 퍼져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짠맛이 납니다. 이렇게 골고루 퍼져서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을 균일한 혼합물이다. 균일 혼합물이라고 불러줘. 균일한 혼합물이다. 어느 부분이나 다 똑같은 맛이 나요. 균일 혼합물의 아주 중요한 특징,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오랫동안 놔두어도 가라앉는 물질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랫동안 놔두어도 가라앉는 게 없어. 설탕물을 만들어놨어. 오랫동안 놔두면 가라앉는 게 있냐? 계속 그 설탕물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가라앉는 게 없어요.
설탕을 더 넣어서 가라앉게 만드는 거 말고 순수한 설탕물을 만들었는데 오랫동안 놔두어도 가라앉는 게 없습니다. 소금물도 마찬가지로 소금물도 딱 만들어 놓으면 가라앉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요 녀석은 오래 놔두면 밑에 막 가라앉아요. 예를 들어서 흙탕물 흙이랑 모래 자갈 같은 거 막 섞여가지고 물에 섞여가지고 팍 섞어놨어.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자갈 모래부터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죠. 위에는 물이 뜨고 이 가라앉는 게 생기는 것들은 균일하게 섞여 있는 게 아니었죠. 모든 부분에 자갈이 둥둥 떠 있나요? 아니잖아. 자갈은 밑에 깔려 있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균일하지 않게 막 혼합돼 있지. 저를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총 4종류의 물질이 있는 거예요. 호돈수 물질, 화합물,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4가지 종류의 물질이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건 호돈수 물질은 당연히 순물질인 거 알겠는데 이거 화합물도 순수한 물질이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 이산화탄소 알아요? 이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도 C하고 O라는 2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잖아. 네. 하지만 이것도 새롭게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을 새롭게 만든 거니까 이것도 무슨 물질이다? 순물질이다. 뭐로서 순물질이다? 화합물로서 순물질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빨리 말해볼까? 하나만. 이산화탄소는 네. 뭐로서 순물질이야? 화합물. 그렇지. 화합물로서 순물질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죠? 네. 쉬워도 말해볼까? 물은 어때요? 물은 뭐로서 뭡니까? 물도? 말해봐. 말해야 돼. 빨리 말해야 돼. 화합물로서 순물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산소는 순물질입니까? 혼합물입니까? 순물질이죠. 산소. 네. 산소는 뭐로서 순물질입니다? 홑원소 물질로서 순물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게 되어야 나도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웠어. 봐봐. 이런 느낌이야. 배웠어. 쌤도 많이 공부해봤을 거 아니야. 배웠어. 알겠어. 말해보래. 언뜻 말이 안 나와.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이해가 다 안 됐을 때 잘 말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말해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산소는 호돈수 물질로 순물질이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할 때 내가 이걸 제대로 알고 있나 검증하고 싶을 때 내가 막 말해보는 거야. 이거한테 막 설명해보면 엄마한테 설명해보면 엄마 얘네들 다 뭐하니 엄마가 끝나지 않죠 그러면 귀찮지 않게 이렇게 아무튼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법 중에 친구에게 설명하기 공부법 있잖아요. 친구 막 가르쳐주고 자기 공부가 막 되는 거거든. 그런 공부법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고 보면 되겠어요. 아무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말하십시오. 자꾸 말해봐야 돼. 오케이. 자, 혼합물, 순물질. 이게 물질의 분류입니다. 1번 내용이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책에 잠깐 보면은 순물질로서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을 소개하고 있죠. 호돈소 물질은 수소, 산소, 금, 다이아몬드도 홑원소 물질입니다. 화합물은 물, 소금, 이산화탄소. 소금은 NaCl이라고 씁니다. NaCl. 이게 소금이야.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을 다른 말로 소금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NA라는 물질과 CL이라는 물질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 결합되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든 거니까 얘도 역시 화합물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NaCl도 뭐야? 화합물로서 순물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되어 있다라고 되는데 얘들을 좀 더 써볼게요. 균일 혼합물에 소금물과 설탕물이 있는 걸 아까 배웠어요. 그죠? 소금물과 설탕물이 균일 혼합물에 속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바로 공기예요. 공기 여기 있죠? 네. 공기는 일단 순물질 같아, 혼합물 같아? 순물질. 땡.
혼합물입니다. 왜냐면 이 공기 중에는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요. 우리가 보면 이산화탄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물질이 막 섞여 있는 거거든. 섞여 있으니까 일단 혼합물이야. 혼합물이면 이 혼합물일까, 이 혼합물일까? 아주 균일하게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입니다. 공기가 가라앉는 게 있나? 눈에 안 보이잖아. 가라앉는 거 따로 없습니다. 다 골고루 퍼져 있다라고 상상해 주면 돼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같은 것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장면을 상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는 균일 혼합물이구나. 중요합니다. 자, 불균일 혼합물. 아까 흙탕물만 얘기했는데 쌤이 아침에 우유를 먹었어요. 우유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유가 넘어지면 아야가 됩니다. 이건 좀 진짜. 괜찮지? 괜찮아. 아야! 아파. 그죠? 이건 좀 진짜. 왜? 괜찮지 않았어? 아무튼, 우유 속에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막 그런데, 지방이 좀 무겁대요. 그래서 지방이, 오랫동안 우유 가만 놔두면은, 지방이 밑으로 가라앉는. 이런 걸 들었어? 우유 먹을 때. 흔들어 먹어. 그게 골고루 섞어서 먹으라는 거야. 안 그러면 위에 있는 지방을 제한 나머지만 먹을 수 있으니까 골고루 섞어 먹으라 하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해서 우유는 가만 놔두면 가라앉는 물질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균일 혼합물은? 아니네. 그래서 이 흙탕물과 비슷한 불균일 혼합물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이거 또 하나가 암석이야. 암석은 돌이잖아. 돌이 순수한 물질이냐? 여러 개의 흙들이 막 섞인 거잖아. 어떻게 섞어놨어? 강한 압력으로 막 대충 섞어놓은 거야, 이게. 섞어서 뭉쳐놓은 거란 말이야. 이게 돌이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균일하지 않겠지. 당연히 불균일 혼합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암석보다 불균일 혼합물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갈게요. 1번 끝났고요. 물질 특성.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물질 특성이죠. 네.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이거. 물질의 특성 왜 공부하는지부터 알아야 돼. 그러니까요. 시험 보려고 이거 말고 사람들이 물질의 특성 파트를 왜 공부하게 했을까? 이게 왜 중요할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어디 보자. 뭐가 있을까? 제일 간단한 것부터. 이거부터 하자. 여기 액체 두 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소금물이고 하나는 설탕물이래. 네. 어떤 게 소금물이고 어떤 게 설탕물인지 맞춰보래. 네. 어떻게 맞출 거야? 먹으면 되죠. 네. 맛을 통해서 물질을 구분할 수 있죠. 네. 맛은 그래서 뭐야? 물질의 특성입니다. 맛이라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분하는 거야. 다 나왔습니다. 물질의 특성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구하기 위해서, 물질을 구분하기 위해서,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방금 우리가 배운 물질의 특성, 첫 번째 물질의 특성에 해당하는 맛이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을 배운 거예요. 맛이라는 걸 배운 겁니다. 이건 조금 더러운 얘기긴 한데. 네, 더러워요.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오줌이래요. 네. 이거 안 먹어도 알죠? 안 먹어도 알죠? 어떻게 알아요? 색깔 좀 알죠? 네. 색. 맛이랑 색. 이것도 하나의 물질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네. 색만 가지고도 물질을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조금 어려운 거. 네. 둘 다 투명해. 네. 둘 다 투명해. 네. 근데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알코올이래요. 어떻게 구별하지? 냄새. 자, 일단 냄새로 구별할 수 있어요. 냄새로 구별할 수 있어. 네. 근데 그날따라 내가 감기 걸려서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어떡할까? 먹어보나요? 죽으면 어떡해? 염산이 어떡해? 함부로 먹으면 안 되죠. 나는 바닥에 뿌려봐요. 바닥에 뿌려봐? 네. 빨리 날아가면 알코올. 네. 천천히 날아가면
물. 네. 근데 너무 그렇다. 그러면은 좀 어려운 방법인데. 그렇죠. 끓여봅니다. 끓여봐요? 끓여봐요. 물은 몇 도까지 올라갈까? 끓는 점이 100도거든요. 100도까지 올라가. 근데 알코올은 78도 올라가면 부글부글 끓어. 끓는 온도가 둘이 달라요. 네. 끓는 온도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끓는 점이라고 해요. 끓는 점. 끓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해. 끓는 점을 비교해도 물질을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야. 네. 같은 방법으로 녹는 점, 녹는 온도. 얼음은 0도에서 녹거든요. 네. 0도에 녹아. 초콜릿은 몇 도에서 녹아요? 0도. 0도에 녹아요? 안 녹아요. 1도. 초콜릿은 30도 돼야 녹아요. 저요? 초콜릿은 손바닥에 올려도 녹잖아. 책상에 올려도 안 녹아요. 손바닥에 올려도 초콜릿 녹거든요. 30도 이상이 돼야 녹잖아. 네. 근데 얼음은요, 0도만 돼도 녹아요. 이렇게 녹는 온도도 물질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녹는 점이라고 해요. 끓는 점, 녹는 점도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질의 특성을 비교하면 물질을 구별할 수 있고요. 또 누가 순물질이고 누가 혼합물인지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했고요. 자, 이거 가지고 모두 구별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 녀석이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도 구별할 수 있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알려줄게요. 봐봐. 방금 우리가 물의 끓는 점이 100도라는 거 배웠잖아. 문제, 퀘스천. 하나는 물이래. 네. 하나는 소금물이래요. 네. 먹어보지 마! 네. 절대 먹어보지 마. 안 먹어보고 누가 소금물인지, 누가 설탕물인, 누가 순수한 물인지 맞춰야 돼.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기계를 쓰는데. 어떤 기계?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떤 기계 써요? 내가 먹지 않고 맛을 느끼는 기계? 네. 삐삐 짭니다 이렇게 말해준다 이거?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도 마치 끓여봅니다. 네. 끓여본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끓이면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이게 가열 시간이에요. 가열 시간. 오랫동안 가열을 하면은 온도가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기가 0도씨였다고 친다면 온도가 쭉 올라갑니다.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몇 도가 되면 끓어요? 그렇죠. 100도씨가 되면은 끓으면서 한동안 이렇게 온도가 유지가 돼요. 끓는 동안에는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끓고 있어. 물이 막 끓고 있어. 몇 도야? 100도인 거야. 언제까지 100도야? 이 물이 다 끓을 때까지 계속 100도입니다.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은 끓는 점이 100도에서 딱 일정해지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소금물은 좀 다릅니다. 소금물은 좀 달라요. 우리 책 있지? 네. 가열을 하게 되면 소금물도 온도가 쭉 올라가는데 100도가 되면 끓을까 안 끓을까? 오늘 밑에 보니까 안 그래요. 안 끓어요. 왜 안 끓는지 지금부터 이해를 시켜줄게요. 네. 먼저 순수한 물부터 설명해 줄게요. 순수한 물에 물 분자를 하얀색 동그라미로 체크해 볼게요. 자, 이 순수한 물 분자한테 열을 가하면 이렇게 가열을 하면은 이 물 분자가 열심히 열을 받아가지고 이 물 분자와 물 분자가 서로 잡아당기거든요. 인력으로. 이 잡아당기는 인력을 빵! 끊어버리고 도망갑니다. 빵! 끊어버리고 도망가는데 필요한 온도가 100도씨라는 온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소금물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당연히 물 분자들이 존재하겠죠. 물 분자는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뭐가 더 포함되어 있어? 소금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희 쪽도 하는 거겠죠? 너도 할 거야. 시험 범위.
성범위가 달랐었나? 같았던 것 같은데? 성범위 정확히 나왔어? 잠깐만요. 그냥 이거 끌 거야. 막 공지방에 있을 텐데. 56일까요? 56. 모르고. 생명,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배설, 생명하고 여기 화학 파트거든? 잠깐만요. 저 좀. 확인 후 알려줘. 이건 오늘 일단 이거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얘를 끓입니다. 소금물을 막 끓여. 그래서 일단 몇 도까지 올려? 100도씨까지 올려요. 100도까지 올리면 이 물 분자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끊을 수 있겠지. 네. 날아갈 거야 하는데 누가 잡을까? 소금이 잡아. 나도 널 잡고 있잖아. 그지? 소금이 나를 잡아당기는 그 힘까지도 끊어줘야 됩니다. 이해돼요? 소금이 나를 잡아당기는 그 힘까지도 얘도 끊어줘야 되니까 조금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00도보다 좀 높은 한 102도? 한 102도 정도, 102도씨 정도 올라갔을 때 드디어 얘가 끓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100도를 넘어서서 한 102도 정도 됐을 때 드디어 끓기 시작해요. 이렇게 평평한 구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얘는 완전 평평하잖아. 얘는 약간 비스듬하게 계속 끓는 점이 올라가요. 융합하게 생각하는 거. 부으면 딱 녹아요, 그러면? 부으면 녹냐고? 네. 계속 올라간다는 게 온도가. 소금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간다. 지금 물이 끓을 때는 항상 100도잖아. 소금물은 처음에 끓을 때는 102도야. 근데 끓을수록 103, 104, 105도 막 올라간다. 왜 올라가냐면, 자, 처음에는 없어. 처음엔 102도에서 끓잖아. 끓어버린다는 건 누가 날아가는 거야? 물 분자가 날아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물 분자는 날아가지만 소금은 안 날아가거든? 그럼 나머지 이 소금은 어디로 갈까? 이 소금은 다른 물 분자에 붙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물의 농도가 점점 진한 소금물로 변해간다는 거야. 옅은 소금물이었다가 물이 막 날아가니까 진한 소금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즉, 그 진한 소금물은 물 분자 옆에 소금 분자가 여러 개 달라붙어 있는 장면을 상상하면 돼요. 야! 너도 끓어봐! 102도에서 끓일 수 있을까, 얘가? 3마리의 소금을 또 끊고 끊어야 날아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102도보다 더 높은 온도가 있어야 얘가 끓을 수 있다는 거야. 그게 103도입니다. 그래서 103도에서 날아갔어. 이 소금 세분이 어떻게 될까? 딴 데 가서 막 붙어버립니다. 얘는 그러면 103도보다 더 높은 온도가 있어야 또 끓을 거야. 그래서 자꾸 끓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 책에 써있나 모르겠는데 이게 끓는 점이 자꾸 올라가는 이 현상을 안 써있으면 쓰세요. 끓는 점 오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끓는 점 오름 현상. 그럼 소금은 나가. 물만 날라. 물하고 소금만 충분히 공급이 되면 계속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치, 계속해서 끓일 수 있죠. 당연히. 소금은 근데 안 날아가니까 물만 계속 공급하면 되지. 소금은 안 날아가니까. 끓는 점 오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엄마가 달걀을 삶을 거야. 달걀을 순수한 물에 삶으면 물이 막 부글부글 끓으면 100도잖아. 100도에서 삶아지겠죠. 그치? 근데 이 달걀을 100도에서 삶으면 30분 이상 삶아야 돼. 엄청 오래 걸리지. 네. 이 소금물은 그렇죠. 이 계란을 빨리 삶는 방법이 뭐다? 소금물에 삶아요. 소금물에 끓이면 소금물의 온도가 100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끓잖아. 더 높은 온도로 이 계란을 가열하니까 더 빨리 익습니다. 15분 이내에 삶아낼 수 있어요. 시간을 반으로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게티랑 싸는 때도 소금 넣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파게티 삶을 때도 소금으로 삶기도 하죠. 빨리 삶으려고 그러기도 하고 또 약간의 간을 위해서 하기도 해요. 이 계란은 간은 안 되잖아요. 껍질 때문에 간이 안 되지만 되는데? 간이 된다고? 이게 미세한 구멍 같은 게 있어. 달걀을 물로 씻어서 뭐라 해야 되지? 안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달걀 소금물로 삶는 게 아니라 짭짤해지나요? 네. 진짜요?
모르겠지. 좀 짭짤하던데.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맞아. 그럴 수 있어. 미세한 구멍이 있긴 있어요. 자, 지금 잘 이해한 것 같아. 왜 소금물이 자꾸 끓는 점이 높아지는지 이 그림과 함께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봐봐, 다시 물어볼게. 이제 두 가지야. 순물질과 혼합물을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구분할 수 있다. 다시, 하나는 순수한 물이고 하나는 소금물이야. 맛을 보지 말고 둘 중에 누가 소금물이고 누가 순수한 물인지 맞춰보래. 뭐 해보면 돼? 네. 끓여보면 됩니다. 끓여봐서 한동안 올라가서 100도에서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면 야, 이게 물이네. 어떤 녀석 끓이니까 100도를 넘어가서 끓기 시작하다가 점점 계속 온도가 계속 올라가. 얘가 소금물이네 라고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물질, 누가 순물질인지 누가 혼합물인지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물이 혼합물입니다. 소금과 물이 혼합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합물의 특징이야. 혼합물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끓는 점이 순수한 물질보다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이제 냉각도 시켜볼게요. 냉각. 얘는 끓인 거잖아. 이제 냉각을 시켜볼게요. 냉각도 되게 웃겨요.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소금물이야. 또 완전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 지금까지 퀴즈를 잘 맞춰왔군. 또 맞춰봐. 하나는 물이야, 하나는 소금물이야. 어떤 게 물인지 어떤 게 소금물인지 맞춰봐. 단! 맛을 보면 안 돼. 또! 끓여봐도 안 돼. 맛을 봐도 안 되고 끓여봐도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네. 그죠? 다른 방법 써야 됩니다. 지금 매우 춥죠? 아니요. 안 추워요? 근데 조금 어렵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번에는 뭐 해본다? 냉각. 즉 냉장고에 넣고 온도를 측정하는 냉각. 소금 결정이 생기는 거. 아, 물은 결정이 안 생기는데 소금은 결정이 생긴다? 물에 결정 안 생기면 그냥 넘기는. 결정이 생긴다? 소금물 얼리면 결정 생기나요? 얼려본 적이 없는데. 얼려본 적이 없죠. 알려본 적은 없어. 결정은 얼린다고 생기지 않을걸요? 증발한다고 생긴다. 얼린다고 생기지 않을까? 자, 봐봐. 일단 우리 기본을 한번 이해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너가 생각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이거는 냉각 시간이야. 아까는 가열 시간이었잖아. 냉각 시간입니다. 냉각을 하면 할수록 냉각 시간. 온도가 떨어지겠죠. Y축은 온도예요. 온도가 떨어집니다. 처음에 물은 이렇게 만약에 100도씨였다 칠게. 100도씨였던 물이 있는데 냉각하면 온도가 쭉쭉쭉 떨어질 거 아니야? 온도가 떨어지다가 몇 도가 되면 얼기 시작해요? 여기를 0도로 할게요. 0도씨가 되면은 얼기 시작합니다. 어느 동안 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어느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어느 동안 순수한 물이래요. 그래서 물의 온도를 점점 떨어뜨리려면 어느 순간 0도에 도달하고 0도에 도달하면서부터 얼기 시작하면서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0도에 얘가 물인가 보다. 근데 얘네 봐봐. 소금물은 냉각을 시키면 온도가 쭉 떨어지다가 0도가 됐어. 여기 0도 할게요. 0도씨가 되었지만 얼지 않습니다. 일단 소금물은 0도에서 얼지 않아요. 순수한 물은 0도에서 얼잖아. 소금물은 0도에서 안 얼어. 왜 안 얼는지 얘기해 줄게요. 봐봐. 순수한 물부터 잘 봐. 순수한 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물 분자들이 있으면은 0도씨에 도달하면은 어떻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물 분자가 뭉쳐져 가지고 야 탱 맞나요? 하나, 둘, 셋. 탱
팅팅 됐죠? 이렇게 육각형 모양을 만들면서 이렇게 얼어갑니다. 이렇게 얼는 온도가 0도씨인 거예요. 자, 소금물은 물 분자가 당연히 있죠. 이 안에 물 분자들이 있어서 땡땡땡땡 있는데 소금들도 막 중간에 껴있잖아. 이렇게. 자, 특징입니다. 잘 들어. 소금물이 얼 때는 소금과 함께 얼지 않아요. 물 분자들끼리만 이렇게 탱탱탱탱 달라붙고 순수한 물 분자들끼리만 달라붙고 다른 이물질들 다 밀어냅니다. 그래서 얘가 얼 때는 탱탱 이렇게 얼어가잖아. 그때 중간에 껴있는 거죠. 아, 뭐야! 밀어내기 위한 어떤 힘이 좀 더 필요해. 밀어내는 힘. 그래서 0도보다 더 낮은 온도까지 낮춰줘야지만 다 밀어내서 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이 되어야 드디어 얼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탱탱탱 밀어내면 물 분자 형성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형성이 돼서 밖으로 이렇게 다른 소금 분자가 밀려가면 여기 또 다른 물 분자들은 또 이 더 많아진 소금을 더 많이 밀어내고 또 얼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영하 2도씨에서 얼었다면 얘는 더 많은 소금을 더 많이 밀어내고 얼어야 되니까 영하 3도씨가 되어야 얼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는 온도가 자꾸 또 내려갑니다. 자꾸 어느 온도가 점점 그래서 바다가 어느 온도가 아주 낮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추운 겨울날 강물이 막 꽁꽁 얼었어. 근데 바닷물은 잘 얼어요, 안 얼어요? 안 얼어. 바닷물이 잘 얼지 않는 이유가 이런 소금기 때문에 소금도 밀어내서 얼어야 되는데 이걸 밀어내기 위해선 더 낮은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 얼지 못하는 거야. 바닷물이 잘 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몸속에도 소금은 아니지만 우리 몸속에도 약간 짠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잘 얼지 않는 이유. 굉장히 추운 겨울날 반팔만 입고 나갔어. 바로 얼어졌나요? 한참 버티죠. 버티는 이유가 내 몸의 내 몸속에 들어있는 체액도, 몸속의 액체도 이런 소금물과 같은 비슷한 순수하지 않은 혼합물들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쉽게 얼지 않습니다. 뭐처럼? 바닷물처럼 쉽게 얼지 않게 되어 있어요. 쉽게 얼지 않으니까 내 몸속의 체온 유지가 좀 편리하게 잘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체온을 유지하기가 편리한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림, 물은 0도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지만 소금물은 자꾸 오른 점이 내려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상의 이름을 써놓을게요. 이거를 어는 점 내림이라고 합니다. 어는 점 내림. 아까 이게 끓는 점 오름이라는 현상이었다면 얘는 어는 점 내림이라는 현상입니다. 어는 점 내림. 다시 말해서 순물질은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돼. 하지만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죠? 일정하지 않게 계속 올라가는 끓는 점 오름 현상 또는 어는 점 내림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누가 순물질인지 누가 혼합물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이 바다에 가서 얼음을 끌고 와요. 그 얼음을 냄비에다가 퉁 집어넣고 가열해요. 물을 만들어요. 이 물은 짤까요? 안 짤까요? 짜요. 안 짭니다. 얼음만 끌고 왔잖아. 얼음만. 이 얼음만. 얼음은 순수한 자기들끼리만 얼음이 얼린다면서요. 짠 얼음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얼음은 다 순수한 물끼리만 달라붙어서 만들어진 게 얼음입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이 물을 얻을 때 얼음을 갖고 와서 물을 얻는 거야. 얻는 겁니다. 해봐. 짠 얼음 갖고 이렇게. 다 준비하고 해줄게요. 쉽지 않을 텐데. 냉장고를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 미리 얼려서 가져오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얼음으로 다른 소금물을 얼리게? 소금물을 얼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하 2도, 영하 3도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아이스박스는 얼음밖에 안 들어가잖아. 거긴 최저 온도가 0도예요. 아이스박스의 최저 온도는 0도입니다. 0도보다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안에다가 액체질소로 그렇지. 액체질소? 준비해요. 실험해서. 액체질소 짱이지. 영하 180도, 200도 가까이 되죠? 좋아. 196도 아니에요? 200도 가까이. 196도. 바꿔보면 좋겠다. 그게 사람 손에 부어도 멀쩡하네. 어떤 현상 때문에. 무슨 현상이야? 까먹었다. 어떤 사람이 선물에다 손 이렇게 샥샥 하는 거. 알아. 그것도. 이거 까먹었다. 손 알아요. 신기한 일이 있어. 공기층이 생성이 되고 그러죠. 피막. 공기층 피막이 생기면서. 영상 보시면 액체질소 나오면 봅시다. 자, 이런 혼합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볼게요. 혼합물의 특성을 이용하면은 염화칼슘은 눈이 내린 길에다가 염화칼슘 뿌립니다. 이건 뭐냐면 눈이 오잖아. 눈이 오면 눈이 이제 얼어가지고 빙판길이 돼서 막 교통사고 나고 난리 나잖아. 그래서 미리 염화칼슘이라는 걸 뿌리는 거야. 염화칼슘을 뿌리면 이 염화칼슘하고 물이 먼저 만나서 혼합물이 만들어져. 마치 소금물처럼. 혼합물이 만들어지면 잘 얼어요? 잘 얼지 않아요? 잘 안 얼는 거예요. 어는 점이 저 밑에 있다는 건 웬만한 온도에서 잘 얼지 않는다. 마치 뭐처럼? 바다처럼 잘 얼지 않게 되는 거야. 빙판길이 안 만들어져. 미리 염화칼슘 뿌려놓으면 빙판길이 안 만들어지니까 교통사고가 안 나는 거야. 저희 아파트는 왜 염화칼슘을 뿌려도? 글쎄요. 염화칼슘 안 좋은 거 쓰나? 온도가 너무 낮구나. 염화칼슘이 들어갔어도 바다가 얼기도 해요. 바다가 너무 온도가 낮으면 바다도 얼기도 하거든? 너무 온도가 낮았거나 너무 추웠거나 그럴 수 있지. 자, 땜납. 두 번째, 땜납과 퓨즈는 같은 건데, 자, 납과 주석을 섞어. 자, 이건 이거야. 녹는 점이 좀 떨어지는 건데, 자, 녹는 점도 얘기해볼게요. 이건 끓는 점. 끓는 점과 어는 점이잖아. 얘는 끓는 점. 끓는 점을 정리한 거고, 얘는 어는 점을 정리한 건데, 잠깐 녹는 점 설명 좀 할게요. 녹는 점. 고체 물질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를 녹일 거야. 뭐해서? 가열해서. 얘를 가열해서 녹일 거야. 가열해서 녹인다는 건 요 분자와 분자 간에 잡아당기는 요 힘을 끊어서 녹이는 거거든. 자, 이게 순수한 물질. 순수한 철이야. 순수한 납. 순수한 납이라고 칩시다. 순수한 납. 순수한 납을 녹이기 위해서는 요거만 끊어주면 돼요. 그죠? 요거 끊어주면 됩니다. 이거를 끊어주면 되는데, 여기다 소금 섞었는데. 소금이 아니라 합금. 합금이 뭐냐면 납하고 주석을 섞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납들이 이렇게 땅 있는데 중간중간 주석이라는 걸 막 섞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물 분자랑 좀 달라. 물 분자는 날아갈 때가 작잖아. 얘네 근데 중간에 껴있는 물질이 얘하고 얘가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있는데 중간에 껴서 얘를 뭐해? 서로 좀 밀어냅니다. 뭐야, 왜 싸워? 이런 느낌? 얘와 얘가 잡아당기고 있는 요 힘이 있는데 중간에 껴있는 물질이 방해를 해요. 서로 잡아당기는 걸 방해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순수한 납을 녹이려면 한 80도씨 정도의 온도가 필요하다라고 친다면 합금 중간에 이렇게 주석을 뚱뚱 섞어 놓은 녀석을 녹이려면은 80도만큼이 아니라 좀 낮은 온도만 가해도 금방 툭툭 떨어진다는 거야. 얘가 방해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 50도씨만 돼도 금방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혼합물, 이처럼 혼합물을 만들면 녹는 점도 내려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녹는 점 내림 현상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렇게
납과 주석을 섞어서 만든 게 바로 땜납, 그리고 퓨즈 같은 것들인데, 땜납과 퓨즈를 그래서 혼합물로 만드는 이유가 쉽게 녹게 하기 위해서예요. 땜납은 언제 쓰냐면 우리 전자기판에 땜질할 때 쓰고, 땜질할 때. 뒤에 막 납땜 한다 그러죠? 납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굉장히 뭐 200도, 300도까지 올려줘야지 녹는다면 되게 힘들겠죠? 위험하겠죠? 근데 이렇게 혼합물을 만들어서 쉽게 녹을 수 있게 만들어놓으면 땜질을 금방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땜납을 혼합물로 만드는 거고, 퓨즈는 요즘 잘 안 쓰는데 옛날에 두꺼비집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서 너무 우리 집에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른다, 과전류가 흐른다, 스위치가 툭 내려가서 정전됩니다. 정전되면 아빠가 이 단자를 찾아서 다시 스위치를 틱 올려요. 띠링 다시 불 들어오거든요. 옛날에 이 방식을 안 쓰고 퓨즈를 갖다 꽂아놨어.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르면 터지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르면 열이 나거든요. 열이 나면 이 정도 온도까지는 올라가. 그럼 퓨즈가 녹아서 툭 끊어져 버려. 다시 못 보세요? 그럼 일단 정전됩니다. 정전이 되면서 뭘 막아주는 거야? 화재가 나는 걸 막아주는 거야. 만약에 얘가 퓨즈가 끊어져 버리지 않으면 계속 전류가 엄청 흘러서 불이 납니다. 불이 나서 집 전체가 다 홀랑 타버려. 큰일 나겠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웬만한 온도까지 올라가면 끊어져 버리는 물질을 중간에 달아놓는 거야. 그게 퓨즈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럼 정전되면 어떻게 하겠어? 아빠가 그때는 옛날이야. 퓨즈를 교체를. 다른 퓨즈를 찾아서 얘를 뜯어내고 퓨즈를 새로 교체한 다음에 전원 스위치 올리면 다시 불이 들어옵니다. 요즘은 잘 안 쓰긴 하는데 퓨즈도 저는 혼합물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별로 무관한 것만 자꾸 나오네요. 우리 아빠가 자동차 운전할 때 워셔에 붕붕 불어서 막 닦는 거 있죠? 네. 창문 닦는 거. 네. 창문 닦는 게 워셔액인데 지금 겨울이야. 엄청 추워. 네. 워셔액을 빠지지직 다 얼어버렸어. 어떻게 되겠어? 말이 되는 앞이 안 보여요, 그죠? 큰일 나겠죠? 서운합니다. 겨울에도 얼지 않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워셔액에서 겨울에도 얼지 않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순수한 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혼합물로 만들어야 돼. 혼합물로 만들어서 어느 점을 내려가게 만들어서 쉽게 얼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셔액도 혼합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소금물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소금물은 근데 차를 녹슬게 만들거든. 녹슬지 않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금물보다는 좀 다른 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왼쪽에 A 파트 얘기는 다 했으니까 문제 풀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에 59쪽 문제입니다. 풀어볼게요. 이게 4번까지 내용이에요. 이해도가 되게 좋다. 쌤이 그려준 그림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어요.